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메타라고 하는 기업이 해고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어떻게 될지를 대략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기준금리를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2022년 그리고 23년 내내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1월 기준으로 4.0입니다. 연말이 되면 4.5, 4.75가 될 것이고 내년이 되면 또 올릴 겁니다. 대략 추정해 보건대 미국의 기준금리는 6%, 7%, 이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 8%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 지금 3.0이잖아요. 한국 또한 2023년 내내 기준금리 회의 때마다 0.25에서 0.5%씩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대략 한국 또한 2023년 내내 기준금리를 6%, 7%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시중금리는 더욱더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인데 주담대 기준에 최상단이 8%가 된다, 9%가 된다는 말이 되게 많을 정도이죠. 이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물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7.7%를 찍었다고 금리를 갑자기 대폭 줄이거나 금리 인상 폭을 대폭 줄이거나 금리 인상의 신호를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미국은 과거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를 대려 낮췄을 때 대려 다시 물가가 폭등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그의 임기가 2026년까지입니다. 2026년까지 물가 2%로 낮추는 게 그의 임무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안 올리고 넘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를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23년 올립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나면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1년 반 이후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죠. 심한 경우에 2년 뒤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생각할 때 2022년, 23년은 금리를 올리고 24년, 25년은 경기가 침체하고 26년, 27년쯤에 주식이 됐건 아니면 부동산이 됐건 투자를 해볼지를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23년, 24년, 25년, 26년 최소 4년 이상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경기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소비를 줄이면 물건이 남게 되고 물건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물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아가는 쪽으로 아마 미 연준이 방향을 잡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미 연준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줄면 물가가 진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 연준이 방향을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비슷한 형태로 따라갈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를 더 벌릴 수 없다는 거죠. 더 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또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시중금리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하게 연끌하거나 비투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산을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되고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리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데 금리가 더 높아서 부담이 더 커지고 돈 빌려야 될 사람들이 돈을 못 구하면 이제 건전한 기업이나 개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고 버티려면 뭐가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가지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런 유지 모드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뉴스처럼 빅테크 기업,
갑자기 성장했던 기업들이 대거 감원하고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에 맞서서 그들이 고정 비용을 줄이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메타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의 모습만으로 볼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저런 모습들이 보이면 어느 시점 간격을 두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뉴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해외의 다른 뉴스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상황을 비추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트위터가 7,500명 인력 중에서 절반 수준의 인력을 일괄 해고했답니다. 이제 충격인 거죠. 리프트라고 자동차 공유업체 리프트도 전체 인력의 13%인 700명에 육박하는 직원을 해고했답니다. 리프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내년 중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인 스트라이프도 14% 줄였다고 하고 핀테크 기업 차임도 12% 해고했답니다. 채용도 동결하고 있고 애플도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마존도 채용을 중단한다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도 고속 성장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신호로 봐도 이제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일이다. 앞으로 예견될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지를 잘 공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삶을 또 유지시키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간은 되게 많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한 5년 정도는 다시 거품을 일으켜서 또 성장 가도를 추구하게끔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5년을 잘 버텨야 그 다음 5년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참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 거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수입차 끌고 다니고 넓은 새 아파트에 살고 흥청망청 부자가 된 것처럼 시에서 산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면 내 가량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밑바닥에서 좀 대비를 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경기 침체가 확실한 앞으로의 몇 년간을 잘 견디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